자, 사태가 점점 더 크게 발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 속출하며 스포츠 윤리센터 축구 아카데미 사전조사 착수 기사가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손 감독 사태가 결국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시민단체 세력이 대립을 하면서 국민적으로도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며 이 많은 뉴스 기사들, 언론 내용들을 좀 취합해 보면요. 7대3, 정말 많으면 8대2까지 이 손흥정 감독님을 응원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욱 빗발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 이 나라가 너무 미안하다, 손흥정 감독 같은 사람이 있어야 손흥민 같은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 건데 저렇게 한 번의 체벌로 인하여 시민단체 4-5곳이 들고 일어나 조사까지 착수한다라는 건 이거 지금 손웅정 감독 아카데미가 폐업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 실태 파악은요, 지도자들에 대한 센터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조사이긴 합니다만, 신고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요, 바로 직권조사로 변경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윤리센터가 사전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요, 손흥민 아버지인 손 감독 그리고 아카데미 소속 지도자 2명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체벌과 욕 이런 것 때문에 피소가 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조사가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벌써 윤리센터에서 나섰다라는 건요, 이거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빗발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명확하게 손 감독님을 응원하는 대중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사 착수가 맞느냐. 사실 이 손 감독님은요, 최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겠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진실이 전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까지 지금 나서게 된 것이고 결국 체육계가 굉장한 비상한 관심을 끄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바로 이 손 감독님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음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손 감독님의 훈련에 참여했었던 동반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이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모습들로 보여진다,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시민단체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반복돼 왔던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손흥정 감독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카데미 집어치우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이 손흥정 감독님 70만 원만 받고 46평대 아파트와 아이들의 간식, 아이들의 식사, 모든 걸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70억 원이나 손흥민 선수의 기부금을 통하여 만들어진 엄청난 땅덩이에 거대한 축구장, 아카데미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손흥정 감독님 큰 돈을 벌었을까요? 일각에서는요, 손 감독님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빗발쳤는데 지금 저런 사태가 벌어져 만약 1년간 아카데미가 휴업을 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손 감독님 같은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번 시민단체들의 나섬은 오바가 있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요, 바로 4일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M에서 손축구 아카데미
그리고 이번 스포츠 사건을 통해 돌아본 청소년 스포츠 인권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단체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청소년 스포츠에 대한 토론회가 아니라 손축구 아카데미 사건을 바탕으로 스포츠 인권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이 단체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해서요, 물론 상대방 고소인 학부모 측은 체벌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손 아카데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손 아카데미 입장에서 손흥정 감독님의 교육 형태가 엄한 건 알고 계시죠라고 했을 뿐 체벌에 동의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손흥정 감독님도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합의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금액들, 뭐 100억을 부를 걸 그랬다, 20억을 부를 걸 그랬다, 5억이면 싸게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대답에 의하여 손흥정 감독님 측에서도 이번 합의가 불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핵심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대중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아카데미 훈련 못 따라오고 자격 없는 아이들은 신경 써주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고요. 혹독한 훈련, 군대를 보냈을 때도 혹독한 훈련 동의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 엘리트 선수를 육성시키는 교육장에 보냈는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사람의 한계를 깨우고 성장시키는 건 나 자신을 이기는 노력, 훈련이 아닌가. 그런 걸 오냐오냐 하면서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한국 축구를 망하게 만들 사람인 것 같다. 취미로 시킬 거면 저런 아카데미에 보내지 마라.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라는 비판들도 터지고 있고요. 핵심 맥락은 자신의 아이를 팔아서 5억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자식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거 나중에 죗값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비판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결국 축구 아카데미 사전조사가 시작이 되면요, 분명히 뭐라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분명히 뭔가 꼬투리를 잡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손 감독님의 이번 사태에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들의 탄원서가 굉장히 빗발쳤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 광경을 지켜본 분들도 손흥윤 코치가 직접 휴식기가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 자신을 찾아와 사과까지 했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윤리센터에서 하는 조사 중에 분명히 다른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탄원서가 빗발쳐버린 상황 속에 다른 학부모들이 저 5억 원을 요구한 학부모에 대한 비판이 심할까요? 아니면 손 감독님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손 감독님이 벌금형을 받으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손 감독 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벌금형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청소년 관련 범죄로 형을 받게 되면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된다라는 점입니다. 일반 벌금형은 1년, 징역형은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카데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만약 손 감독님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이번 아카데미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고 결국 아카데미가 존폐 위기, 폐업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태를 두고 아마 대기하고 있었던 많은 학부 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도 내년에 손 아카데미에 꼭 입학시켜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후발주자 아이들에게조차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170억의 기부금이 투입된 엄청난 규모의, 그것도 세계 최고의 월드 클래스 선수를 배출해낸 아버지의 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은요, 손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있는 야유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손 감독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감독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답례를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흥정 감독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삼행시를 지어주고 감독님이 아이들을 번쩍번쩍 안아주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 정말 그렇게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아서 체벌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진만 봐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선 제가 요 내용에서도 아이가 오히려 감독님이 너무 이해가 돼, 엄마. 외부 클럽에 있다 와서 잘 느껴. 얼마나 선수들을 사랑하는지 표현이 거칠어도 그 진심을 알 것 같아. 라는 어머니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아카데미에 있다가 손 아카데미에 다녔던 아이들은요, 손흥정 감독님의 진심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끊임없이 지켜봐 주셔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단체, 5개 단체에서 공동 성명서를 내면서 손흥정 감독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아카데미 내의 스포츠 악습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구는 거친 운동입니다. 얌전하게 운동하려면 다른 것 보내세요. 축구 자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거친 운동입니다.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중에 많이 다칩니다. 자연히 훈련이 거칠어지고 부상도 발생한다. 부모가 이걸 모르고 보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축구 시합 뛰다가 몸싸움으로 넘어져 다쳐도 신고할 양반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흥정 감독의 이 아카데미 형태의 교육 방식이요, 물론 체벌은 악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체벌 자체를 뛰어넘어서 엄격한 분위기는요, 마치 군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스포츠 업계도 굉장히 쾌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군대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한 긴장감을 유도해야 큰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과 견주어 놓고 봤을 때 이 손 감독님의 체벌이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고소를 당할 정도의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태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결국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요, 손 아카데미에 아동 관련하여 사전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4-5개의 단체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곳인 스포츠 윤리센터 측에서 이 손 아카데미 논란과 관련하여 실태 파악에 나선 겁니다. 2일날 언론사에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 아카데미 내에 직권조사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 사전조사라는 건요, 직권조사를 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로서 사전조사를 통해 야, 이거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지를 체크하는 아주 영화로 따지면 티저 영상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 측에서는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전조사가 심의위원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조사가 시작된 상황이고 만약 신고가 추가로 접수가 되면 곧바로 직권조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게 애시당초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 측에서 신고 접수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충분히 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여자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의 논란과 관련해서 빙상연맹에 신고가 들어왔기에 곧바로 담당 조사관을 배치하여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 직권조사로 변경이 됐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체벌과 관련하여 모든 걸 인정했고 피소되어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윤리센터가 왜 직권조사든 사전조사든 진행을 하게 될까요? 손흥정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라고 논란에 반박을 했습니다만 이 단체, 시민단체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170억 원까지 날리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였을까요? 이번 체벌 논란과 관련하여 손흥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이다, 폐업 위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서 손 아카데미가 지금 조사를 받게 됐는데, 만약 손 감독 측, 손흥정 감독 측의 혐의가 인정돼서 차후에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된다면요, 이 손 아카데미는 최소 1년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형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아카데미는 1년 동안 운영이 중단되는 건데요. 징역, 금고 또는 치료 감호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형 종료나 집행유예 면제일로부터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님 입장에서는 벌금형이건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뭐 앞으로 다시는 아카데미 운영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손 아카데미가요, 2020년 강원도 춘천 손흥민 체육공원에 준공이 됐고요. 이 축구 아카데미는 7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의 축구장 1면, 유소년 축구장 2면, 돔구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설립 비용 대부분이요, 손흥민이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낸 기부금 170억 원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손흥민 선수가 낸 기부금으로 지어진 무려 170억 원이 들어간 아카데미란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대규모의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손흥정 감독님이 인생을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올인한, 축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친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아카데미는요, 유소년 선수반에 48명, 취미반에는 100여 명 안팎이 배우고 있습니다. 코치만 6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규모의 아카데미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아카데미에 지금 다니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학부모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이전에 입장만 생각해 놓고 봐도요,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강을 휘저어 놓는다. 물론 피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선 정말 분개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학부모들,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요, 손흥정 감독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여기에 입학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이 손흥정 감독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아카데미 운영하고 싶을까요? 결국 지금 이 언론 기사에서 관련 내용이 빗발칩니다. 스포츠 윤리센터까지 나섰어요. 사실 손흥정 감독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 조사까지 끝난 사건임에도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만약 문제를 제기하여 아카데미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면 1년 영업정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손흥정 감독님의 입장에선 굉장히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보입니다. 현장을 참관한 또 다른 학부모의 양심 고백, 46평 아파트에 카드까지 준 실제 후기가 있다. 또 하나는요, 120억 무고죄 피해 보상금에 결국 난리난 학부모가 폭풍 오열했다. 쉽게 말해서 이건 뭡니까? 무고죄에 해당이 되고 120억 원 정도의 피해 보상금을 물게 생겼다. 학부모 입장에선 난리가 날 입장이고 폭풍 오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밑에 있는 현장 참관한 또 다른 학부모의 양심 고백, 아파트에 카드까지 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학부모들이 입을 연 대목입니다. 이 C군의 부모님이요,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 동료 한 명과 함께 단 2명이 무려 46평 아파트에 생활한다고 했죠. 이 보통 시민분들도 46평 아파트에 생활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손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46평 아파트의 숙소비는요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뛰어다니라고 1층을 얻어줬고 식비와 간식비 추가 비용도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 70만 원이면 46평 아파트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줬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피자와 간식 등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아마 건너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참관했던 부모님들은요, 이번 사태가 발발된 체벌을 보고 왜 그러시지 정도이긴 했지만 차후에 웃으며 식사를 할 정도로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손흥정 감독의 가정 철학, 경기장에선 무섭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뛸 수 있게 정성껏 챙겨주신다. 코치들이 아침마다 방문하여 아이들을 깨워 등교시키고 훈련이 끝나면 저녁 먹이고 숙소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성을 보이며 17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던 아카데미가 문을 닫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대목, 120억 무고죄 피해보상금.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120억 무고죄 피해보상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그로를 끈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17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 아카데미가 문 닫을 판이다 보니 소송에서 만약 손흥정 감독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170억의 금액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무고죄로 인하여 120억을 산정하겠다. 뭐 이런 어그로일진 모르겠지만 손 감독님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나아가서 그럴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죠.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이 득세를 한다라는 건요, 이번 손흥정 감독의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스포츠계의 악습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축구는 거친 운동이니까 일정 부분 인정이 돼야 한다고 바라봐야 할까요? 아마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감독님의 이 체벌이 문제는 되지만 저렇게 5억 원을 요구할 정도로 학부모에게 잘못을 했느냐에 대해선 아니올시다 반응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는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손 감독 측에서는 전혀 자신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아카데미에 아이를 입학시켰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손흥정 감독님이 굉장히 엄하다라고 했는데 여자 과장님이 와서 그 학부모에게 엄하신 거 알고 계시죠? 라고 했는데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손 감독님이 막 아이들을 엄청나게 강력한 체벌을 하면서 하는 거에 동의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엄하게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좀 고지가 됐지 않습니까? 보면 손 감독님이 좀 거칠긴 하신데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니까 이해해달라 라고 알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아니 고지를 받아서 알았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처럼 패면서 가르치겠다, 도장 찍으세요 하면 찍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손 감독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들 손 감독 축구 아카데미에 비판을 쏟아냈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체육시민연대 등 4개 단체가 공동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1일날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손 감독 등 많은 논란이 불거진 손 아카데미 지도자들을 향해 인권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 이런 악습이 종식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다라는 사실이 정말 참담하다라고 말을 하며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해명문을 통하여 코치와 선수 간의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맞기로 합의한 거라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시민단체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들 단체들은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 어찌 이들이 체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기나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많은 스포츠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설 축구 아카데미에서 비슷한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채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 학부모들이 스포츠계의 악습을 묵묵히 참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 단체는요, 손축구 아카데미에 대하여 아이를 위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 관계 당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윤리센터도 함께 언급하며 사설 축구 아카데미 내 스포츠 악습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뭐 알다시피 최근 이 송 감독님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고소인의 주장과 다 사실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민변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이 네 곳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야,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송 감독님 측에게 굉장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특히 이런 사회적 문제가 큰 경우, 특히 송 감독님처럼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무래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체육시민연대 단체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해버리고 말았으니 글쎄요,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학부모의 갑질 민원에 부산 유소년 스포츠클럽도 위축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이 시민단체 네 곳에서 손 감독님과 아카데미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번 송 감독님의 사태에 빗대어서 최근 유소년 선수 부모의 치맛바람이 더 거세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감독들이 일부 부모들의 갑질에 가까운 언행으로 하루가 갈수록 지쳐간다고 침통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산의 한 학교에서는요, 훈육을 위해 생수병으로 머리를 툭 쳤다가 관련 코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모든 선수의 출전 시간을 동일하게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구 글러브를 손으로 건네지 않고 던졌다라는 이유로 항의를 듣는 일도 일상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에 대하여 부산 측에서도요,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감독 등 관계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소속 선수를 향한 이런 손의 휘둘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지만, 활동력이 높다 보니 스포츠에서 부주의한 행동은 본인은 물론 상대 선수에게 부상까지 입힐 수 있어 엄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의 과한 제 자식 감싸기로 난처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심지어 한 축구 아카데미에서는요, 자신의 아이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모든 선수의 출전 시간을 동등하게 부여하라는 무리한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카데미 일부 수업은 폐지까지 됐다고 해요.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어야 하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4개의 시민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까지 손 감독님과 아카데미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뭐 변호사 모임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문화연대 대한체육회라는 곳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연대 대한체육회였을까요? 일단은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 자, 여긴 또 어딜까요? 여기도 검색을 해보니 여기도 보면 민변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을 맺었다라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별도의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인권연구소. 자, 여긴 또 어딜까요? 자, 이 4개 단체가 정말 많은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인권연구소라는 것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는 홈페이지가 존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연대가 지금 손 감독님에 대한 엄중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구시대적 체벌은 멈춰야 한다라는 칼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의 요지가 뭐죠,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올리고 있는데 손 감독님의 체벌은 명백히 잘못됐고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며 생수병으로 머리를 툭 치는 행동도 그냥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벌점 제도를 부과해서 몇 점 이상 초과되면 그 아이를 아카데미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은 체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저 학부모의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5억 원 요구, 또 협박성에 가까운 합의금 재촉 요구,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나자 탄원서까지 함께 공개가 되며 피소의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히려 고소인 학부모에 대한 분개함이 더욱더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같은 아카데미의 학부모들이 탄원서까지 판사님에게 제출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시민단체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사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었던 손흥민 선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 아들이 푸스카상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함께 시상식을 생중계하는 어머니 기른자 씨도 함께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도 치고 결국 환하게 웃는 어머님의 모습도 함께 사진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어머님 역시 이번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역시 자녀를 키워온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 손 감독님의 체벌에 대하여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적 엄하게 자랐던 모습이 상당히 비쳐 보였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돈만 보고 합의금만 노리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낸 것 또한 굉장히 의아함이 솟구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시민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가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막 돈을 뜯어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파렴치한이 되었다라고 억울해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흥정 감독을 위한 탄원서가 제출이 되고 손흥정 감독이 더 안타깝다라는 대중들의 분위기가 빗발치고 있다 보니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손흥정을 고소한 학부모, 아니다. 우리는 혹독한 훈련 동의 구한 적 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코치 역시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무슨 내용인지 좀 볼까요? 보니까 손흥정 감독 측과 이 학부모 측이 합의금을 놓고 대화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부친 A씨가 아카데미가 애초 학부모들에게 혹독한 훈련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카데미 측은 지난 26일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아카데미에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 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은 제 모습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지만 훈련이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MBN 언론사에서 취재해 보니까요. 학부모 A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에 손흥정 감독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이 없다. 등록 당시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독님이 좀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자, 손흥정 감독에 대한 탄원서 제출에 대하여 디스패치에서 이렇게 단독 기사를 냈었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당시 때 다른 학부모들의 이야기 중에 좀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군의 모친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숙소도 당연히 좋지만 여기 보면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고 경기장에서는 무섭다. 그리고 부모가 해줘야 하는 인성교육까지 대신 해준다. 그리고 아들이 감독님이 너무 이해가 돼 얼마나 선수들을 사랑하는지. 자, 이 얘기가 다른 학부모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서 직접 쏟아진 내용입니다. 왜 A씨의 학부모만 이